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경선에 훨씬 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위원 경선이 빅매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선언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어요. 뭘 잘 지내셨는데 여기 또 똑바로 딱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잘 지냈어요. 카메라가 저기. 카메라가 저 하얀 카메라입니다. 예, 예, 그것만 예. 보고 얘기하면. 아니, 의원님 근데 더 피부도 좋아지시고, 예, 얼굴도 좋아지시고. 예. 선거 때 이제 술을 요즘 잘 안 먹는데 예. 그 선거 때는 이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국회의원 경선 때. 예. 그때는 운동도 못 하고 이제 그 술을 먹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맛있잖아요, 술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운동도 못 하고. 그 3월 15일인가 그때 이제 전대미문의 공천 취소. 예. 근데 공천 취소가 아직 당으로부터 공식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래요?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요. 조명 기회도 없었고 언론 보도를 보고 나는데 아직은 공식 통보는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예. 선거도 끝났는데. 아마 한 4년 뒤에 이제 제가 준비하면 그때쯤 돼갖고 이제 당이 바빠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그 오전에 7km 뛰고 7km. 7km 뛰고 그다음에 이제 달려라 정봉주. 예, 저녁에는 이제 7km 패스트 워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살이 빠지면서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진 거고. 아, 그렇구나. 예. 그럼 하루에 14km를 뛰세요? 그렇죠. 오전에는 뛰고 저녁에 이제 걷고 걷는 게 이제 거의 뭐 뛰는 수준으로 뛰는 걷죠. 수준으로. 야. 예. 봉도사님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달려라 정봉주. 순해지고 영해지고 영해졌다는 표현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다닐 때마다 들으시죠? 예. 운동하고 이제 요즘 걸어다니는 연예인 비슷해가지고. 자, 지난 화요일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하셨는데 지금 100만 넘었어요. 예. 얼마까지 갈까요? 이제 장윤성 기자님도 바쁘셔서 아마 직접 했나요? 아니면 서명? 기자니까 뭐 또 안 하나요? 네, 기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중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니까. 저는 들어가니까 4시간 기다리라는데 막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1시간 한 반만 했어요. 근데 이게 데스크탑이나 랩탑 PC로밖에 못 합니다. 핸드폰으로는 안 돼요? 핸드폰은 가능하지만 가능해갖고 이제 2시간을 스탠바이 합니다. 전화 오면 받고 뭐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대기로 넘어가는데 대기가 끝나서 서명하는 순간에 전화가 딱 오면 이게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몰라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니까 핸드폰이 우리 생활권에 지금 70~80% 차지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 20~30%만 근접성을 갖고 있는 PC로 해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100만이 나왔어요. 아주 넉넉하게 잡아줘서 30% 근접성인데 100만이 나왔다? 제대로 근접성을 갖거나 서명을 좀 하기 쉽게 했으면 300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실전한 300~400만 지금 나왔다. 이게 민심이다. 그래서 제가 탄핵을 선언한 게 아니고요. 탄핵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메시지가 있었죠. 쭉 흐름을 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 저는 탄핵 열기가 만만치 않네. 그럼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게 정치인의 소임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잡았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딱 하나입니다. 탄핵과 윤석열 정권 종결. 지금 저희가 오늘 오전 9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5만 5,928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저 댓글창에는 초반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르진 않은 것 같다. 서버만 있었으면 한 500만 원 가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4,500만 갔을 추세예요. 근데 사실 의원님 이게 그 국회 국민청원 하는 게 이게 5만 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어떤 캠페인을 할 때 5만 채우지 못해서 사장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국민적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결국 최혜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큰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탄핵 너도 나도 1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그것도 어렵잖아요. 막 휴대폰 인증도 해야 되고 본인 인증도 하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신장식 의원 봤는데 이제 제가 시사 방송을 안 하고 한 3, 4개월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가끔씩 시사 방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알지? 의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한 3, 4개월 쉬니까 점점 두려워져요.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진짜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겸손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들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가 장점일까? 그리고 나는 국민들에게 뭘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기여할 수 있고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저는 아주 디테일에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두 가지 디테일을 파고들어서 그 분야는 무척 강한데 전체가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쭉 가지 않는데 사안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통찰력?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예를 들어 이번 탄핵이라고 하면 탄핵이 지금 질문한 거 이제 핵심인데 왜 탄핵이지? 그래서 쭉 봤더니 최일병 최상병이죠. 이제는 어제 뭐 주진우 기자인가요? 1병, 2병, 3병으로 기자가 아니라 주진우 비서관 겸 지금 하다가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된 사람이요. 주진우 의원. 1병, 2병, 3병.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이렇게 됩니다. 1병이 먼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2병이 먼저인 줄 알거든요. 이등병에게 편지도 쓰고 그랬잖아요. 이등병의 노래도 있고. 군대 처음 들어가면 이등병이에요. 근데 1, 2, 3, 4를 세다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충 남성들은 다 알지 않나요, 그런 거를? 그런 분들을 대한민국 민한검사라고 높이 치켜 세우고 그런 분들을 인재라고 영입해서 국회의원을 만든 국힘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이등병의 노래 노래방 가서 불러보지도 않았나요? 그것도 좌파 노래라고 안 불렀나? 그게 좌파. 한심한 거예요. 김광석이 약간 좌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하여간 일어나 하면 괜히 일어나서 대모하다 그러는 거 같고 제 평생 18번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항상 도전해요. 항상 도전해. 계속 일어나. 자전 5기는 저한테 껌해요. 7.8기야. 10전 11기 안 된 게 다행이야. 일어나긴 계속 일어나. 계속 일어나.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어나서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술 먹고 술집 가기 싫어해. 노래방 가기 싫어해요, 저한테. 또 일어나. 아니, 제가 노래만 하면 일어나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탄핵이 최상병 때문에 폭발한 게 아니고, 물론 폭발했겠죠. 근데 탄핵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탄핵은 망각이다. 탄핵은 망각이다? 이번 탄핵의 본질은 망각이었던 거예요. 집권 초기서부터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날리면 바이든서부터. 근데 사건이 계속 덮었어요. 조그만 사건, 이것도 탄핵 사유인데 그럼 더 큰 사건이 덮어. 이태원?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갔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로하고. 국민들이 최상병 사건의 본질을 과연 정확하게 잘 알까요? 명령을 해서 억울한 내 자식 같은 생태 같은 자식을 잃었다. 여기에 감정적 분노를 하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법적 위헌적 요소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건이 덮다 보니까
탄핵이 굳은 살처럼 몸에 배인 거예요. 굳은 살 배기면 그 손이 아팠던 걸 잊어먹어요. 우리 철봉 처음 할 때도 손이 자꾸 아프거든. 여기에 네. 굳은 살이 배기니까 네. 계속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배겨서 네. 굳은 살 배긴 자리가 아픈지를 잊어먹어요. 네. 탄핵은 아픈 곳이거든요. 누가 제일 아프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나라에 살아서 안 된다. 네. 이렇게 가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으로 전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위배하는 사례가 2년 내내 있었는데 네. 탄핵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사건이 나왔을 땐 사람들이 분노했죠. 예. 계속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돼서 탄핵이 우리 망각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망각의 뒤편에 있었던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탄핵의 모습은 날리면 바이든일 수 있고 네. 어떤 분에게는 탄핵이 헌법일 수 있고 이태원 참사일 수도 있고 오송 참사일 수도 있고 최일병 특검일 수도 있고 다 다른 모습인데 우리는 왜 저렇게 열광적으로 서명을 하냐면 이 탄핵을 망각 속에 지워버렸던 내 자신이 미웠던 거예요. 슬펐던 거야. 네.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모든 주권은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갖고 난 제대로 살았던가 네.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이태원 생때같이 죽은 아이들한테. 세월호 아이들한테. 네. 최상병한테. 네.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감정은요. 예. 모든 걸 뛰어넘지 못하는 게 모든 걸 이기는 게 감정법입니다. 감정 중에서도 예. 분노, 슬픔은요. 특히 슬픔은 이런 얘기를 해요. 레미제라블에서 예. 그 빅토르 위고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슬픔이 역사의 우주의 축을 바꾼다 그래요. 이 자식을 잃거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슬픔은 우주의 축을 바꾼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읽어보시면 우주라는 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축을 바꾼다. 이걸 양자 물리학자한테 얘기했더니 맞다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슬픔이 이 분노가 이제 못 참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종식이고 예. 탄핵이다. 예.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의 임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의원님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보셨어요? 그거 보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안 봤어요. 거기에 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를 하고 그런 게 좀 검사 최고예요?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그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을 이기는 것은 참이 아니고 더 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예. 새로운 예. 이슈가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우리 그동안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지금 탄핵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먼저 나서고 민주당은 후순위로 나서는 게 맞지. 민주당이 먼저 앞서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국민들이 먼저 나섰고 민주당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정당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런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이번 최고위원회 나서는 이유를 네. 역할 분담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역할 분담.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그 중에는 이제 저를 배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왕따예요? 왕따는 아닌데. 네. 현역들이 경계예요? 민주당?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오랫동안 느꼈으니까 오랫동안 느꼈고 네. 실제로 이제 여기 고정 출연하는 박진영. 네. 한테 이제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 정봉주 따라다니라. 네 인생도 망가진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봉주는 이 사회에 메르스나 코로나쯤 된다. 가까이 가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제가 공천까지 받고 공천이 취소되긴 했지만 저는 그 공천 취소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 대의원대에 가서 얘기를 해요. 왜? 현역들은 부담스럽습니다. 탄핵 얘기를 하기를. 저는 원외잖아요. 네. 원외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도 예. 정봉주가 탄핵 얘기하면 원외니까 뭐 그런 정봉주니까. 예, 그럼 원외고 예. 원외니까 뭐 지금 원내 사정은 예. 우리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은 예. 민주당에도 저렇게 대놓고 탄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다소 실망을 해도 민주당을 떠날 수 없다. 왜? 탄핵을 얘기하는 정봉주가 있으니까. 그럼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예. 정봉주는 원외로서 자신만만하게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쇄빙선을 왜 조국 혁신당만 합니까? 예. 정말 안에도 그럼요. 쇄빙선이 있다.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 예. 송곳 같은 정봉주가 있는데 예. 민주당 내에 쇄빙선을 하고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안의 쇄빙선.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는 절 비판하면 됩니다. 예. 저건 뭐 원해고 예. 본인이 워낙 자유롭게 얘기하고 예. 뭐 돌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민주당의 선택지와 지평을 확 넓히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반발한다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재명 대표께서 이 자리에 있었던 건 네. 역사적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2월 초 네. 민주당에서 네.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하던 분이 우상호 의원입니다. 맞아요. 2016년. 공식적으로 길거리에서 50만 100만 모인 거리 시민들 탄핵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역풍 분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놈의 역풍 한번 맞아보자. 역풍은 도대체 어디서 부른 거냐.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그 블랙 코미디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한 발언에서 제가 정을 맞은 적은 있지만 네. 하나의 흐름을 만들면서 역풍을 맞은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낙검수로 4명이 모여갖고 이명박 대통령 공격할 때도 제도권에선 계속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국민들한테 역풍 맞는다. 역풍은요 한 번 에피소드 같으면 2천만이 들어요. 대단했어요. 예, 근데 지금도 2016년 12월 초에 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네. 지지율 2% 3%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잠룡으로 구분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잠룡입니다. 네. 그때 광화문에 나서 민주당 인사로는 몇 번씩 그 민주당 인사 중에 당시 그 대표였었던 문재인 후보였죠. 후보에 좀 못 나오잖아요. 예. 박원순 시장 나오세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질서 유지 많이 하셨어요. 예, 질서 유지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화장실도 만들고 막 그런 거 했어요. 그때 당시 조례가 통과된 게 1층 화장실은 열어놓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열어놓지 않으면 이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튼.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하는 것은 미뤘어요. 예. 그럴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딱 나갑니다. 탄핵 얘기하면서 2, 3%던 지지가 15%까지 급상승을 해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 정신을 딱 건드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박원순 시장도 광장에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요. 예, 국민 여러분 하면서 이제 앉아 있다가 딱 나서서 예, 그때 박원순 시장도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1등만 기억을 해요. 단 한 명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 안 좋은데. 아니죠.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아니죠. 정치는 네. 사실은 국민들과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이 about 워딩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전달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가는 건데 선도적인 게 중요하다. 그 데마고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선동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내가 정치적 메시지를 선도 먼저 그렇죠. 맨 앞에. 예. 선도택. 죄송해요. 운동 선도택입니다. 네. 선도 투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게 쇄빙선이에요, 요즘은. 쇄빙선.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지는 오늘날 이재명 막강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게 탄핵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간 겁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에도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현역 의원들은 상임위 하시고 본회의 하시고 원외 한 명 정도는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원외로. 예, 그리고 5명 중에 현역 의원들은 뭐 등수도 민감해요. 저는요
5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2표예요. 예. 이번엔 민주당 표는 선거는 2표입니다. 한 표는 마음에 있는 훌륭한 존경하는 분 주시고 저는 두 번째 표 남는 표 한 표 줍시오. 예. 네, 한 표 줍시오 하는 거예요. 예. 그 한 표만 주면 됩니다. 저는. 아니 근데 의원님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원님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알아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으신 게 바로 약간 그런 거예요. 뭐가 됐든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 예. 예. 하다 보면 김구 선생님처럼 문직이라도 예. 하겠다. 늘 그런 자세가 있으세요. 전 그거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또 끈질기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정을 맞아. 아니 그러니까 또 왕따가 돼. 왕따가 돼. 재밌는 게요. 그러다 또 일어나. 또 도전해. 그럼 이제 김광석은 좌파고 운동권이야. 이게 네. MB하고 2007년에 싸울 때도 BBK 다 쓴 MB 것이고 MB는 사기꾼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기꾼. 그때도 MB 이 대책단 단장이었는데 공동단장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 같이 10명이 함께 뛰어요. 그때 의원님만 막 뛰다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MB 명박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제가 먼저 감옥 갔다. 결국은 내가 이명박 감옥 보내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4.19 집회 나갈 때 선배들이 절대로 대열 흐트러뜨리지 말고 니네 맨 앞에 꼭 서라고 예. 딱 섰는데 나중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니네 셋 남았다. 가자.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통 운동권이고 아주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그 인도에서 옛날에 가도 투쟁할 때 네. 인도에서 이렇게 차도를 내려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가도 투쟁을 지도할 지휘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딘가서 잡혔어. 한 300~400명은 쫙 이제 기다리면서 하얀 장갑 어디 갔어요? 그 하얀 장갑이 나가고 딱 동지들이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통 밀어요. 통 미니까 인도에 딱 차도로 툭 뛰어나갔거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도부인 줄 알고 와 나오는 거예요. 엄격결에 그 엄격결의 지도부가 된. 엄격결에 정의로운 사람이 된. 아 웃기다. 그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유람선 아주 그 초호화 유람선인데 어떤 여성이 빠졌어요. 근데 남자 쫙 다이브해 그 여성을 구했어. 네. 그 배에 올라오자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누가 절 밀었죠? 그렇게 진짜. 세상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결에 갔을 때도 네. 그 자리에서 수처작주 내 역할을 다 하면 된다. 주인의 역할을 하면 된다. 네. 이번에도 제가 국회는 못 들어갔지만 국회 들어갔으면 179분의 1의 역할인데 원외에 있으므로 조금 더 당원들과 소통하고 어제도 초선 의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왜요?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그냥 급박하게 상황이 가니까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바쁩니다. 네. 그럼 당원들하고 누가 소통하죠? 원외위원장들이 100명쯤 돼요. 네. 누가 소통하고 국민들과 누가 소통을 하죠? 저처럼 가진 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가져와서 민주당 지도부에 야 막상 나가보니 네. 탄핵 갖고 역풍이 아니라 탄핵이 주 어젠다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죠. 그 대통령실에서는 의원님 이런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140만 명이 넘게 146만 정도가 탄핵 요구를 했었다. 그 100만 명 민주당 당원이 240만 명인데 그 당원들이 했겠지. 예. 극렬 개딸들이 한 거 아니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명백한 법률적 하자가 없는 한 탄핵은 불가하다. 이런 주장을 기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 얘기를 그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명백한 법률 행위를 찾기 위해서 네. 특검을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빨리 야, 지금 잘 모르잖아. 언론에서 쓰는 것 같고 내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한지 잘 모르잖아. 네. 최상병 특검을 그래서 너네가 꼭 해야 될 것 같아. 네. 최상병 특검은요.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길을 쓰고 막는 줄 아세요? 왜 그런 겁니까? 본인이 이와 똑같은 건으로 감옥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예, 우병우 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예,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광주 그 해경
본분가를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네.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딱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예. 막아요.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전화해서 야 너네 압수수색 나왔지. 거기에 적시된 본체만 압수수색을 해. 그리고 그것도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절차를 제대로 갖춰갖고 나가 일단. 내일 다시 와. 압수수색은 뭐냐면 긴급성이에요. 그렇죠. 긴급성, 신속성, 맞습니다. 전격성이에요. 네. 근데 압수수색 나온 사람을 돌려보내. 돌려보내요? 네. 그거 하지 말란 얘긴데. 그 다음날 다시 나와요. 예. 그럼 다 치웠죠. 가니까 하드에 아무것도 없어. 네. 하드를 가져가요. 근데 그 다음날 가져갈 때는 그 해경에서 네 가져가십시오. 예 최고예요. 가져가세요. 막 이래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이거는 수사에 개입한 거예요. 수사에 개입한 거다. 그래서 1심에서 2년 6개월인가 나오고 대법에서 결국 1년형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특검의 수사팀장인가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합니다. 예. 이거는요. 예. 대통령이 만약에 경찰청에 이첩된 것을 회수했다? 네. 거기에 직접 관여했다?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네. 감옥 가야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 위반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명백한 위법이 있지 않는 한 명백한 위법이 우병우 때처럼 있었네. 네. 이걸 대통령께서 반드시 밝혀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그리고 이해해야 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는 견제받지 않는 세력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렇죠.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견제를 안 받잖아요. 네. 기자들도 항상 만날 때마다 총장님 최고예요. 지금 국민들이 계속 비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김건희 여사가 좀 불행할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견제하고 30년 동안 견제받지 않고 있던 세력이었다가 네. 권력이었다가 견제받는 게 불편해요. 이런 분들은 빨리 집으로 가는 게 낫죠. 집에 예. 계란말이 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견제 안 해요. 그리고 더 견제 안 하는 어딘가에 가서 홀로 있잖아요. 예. 아무도 견제 안 해요. 예. 아침, 점심, 저녁 다 줘. 건강 이상 있으면 건강 체크도 해줘. 해줘. 그리고 그 누가 돈도 안전에 위해를 갈까봐 항상 누군가가 지켜줘.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감옥이 제일 그리고 감옥이에요 그게?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귀찮게 할까 방도 독방을 줘. 그러니까요. 와, 그렇게 좋은 데가 있네. 그럼요. 우병우 수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개입한 걸 직권남용으로 걸어가지고 1년 실형이 나오게 만들었구나. 수사를 하라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그걸 회수했다. 이거는요. 예. 우병우 그 수석에 비하면 5배, 10배 위중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위중한 사건. 굉장히 위중하죠. 예. 이거는 그 자체가 예. 명백한 위법이고 그 자체가 네.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드러나고 최일병, 최승병 부분에 있으면은 지금은 김재섭, 예. 그 안철수 예. 이런 분들만 동일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숙성되면 네. 국힘의원들 8명 이상 찬성할 거라고 봐요. 8명 이상 찬성한다. 그럼 이제 헌재 넘어가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 때 제 기억으로는 9명 중에요.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헌재는요 누가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헌재가 우리가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 그 발의를 하더라도 네. 헌재에 가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때문에 탄핵이 그 6명의 동의를 못 받을 것이다. 네. 헌재 재판관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 가장 훌륭한 판결이 시대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시류에 따른다 그러거든요. 시류에 따른다. 시류에 따른다. 좀 더 하게 되면 눈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냥 일반 표현으로. 근데 눈치를 본다, 시류에 따른다를 조금 더 우아한 표현을 하게 되면 시대 정신에 철저히 부응하는 겁니다. 헌재는요. 네. 누가 자기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어갔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1,000만 이상이 거리 쏟아져 나왔다. 1,000만 이상이 온라인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니 정말로 아주 서명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무효로 합시다. 100만? 그래 민주당 당원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시스템을 해서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됐잖아요. 이제 네. 국회 청원을 조금 더 네. 핸드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고 서버 확 늘려갖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봅시다. 네. 난 1,000만 나온다고 봐요. 1,000만 나온다. 예, 1,000만 나옵니다. 예. 1,000만 나온다에 윤석열 대통령 겁시다. 1,000만 나오면 탄핵안 받아들이고 네. 만약 1,000만이 안 나오면요 제가 정치 은퇴할게요. 최고위원 사퇴하고. 네. 됐나 최고위원? 아니 이렇게 그 한동훈 장관 뭐 그랬죠. 치글 걸자. 네. 한번 걸고 네. 정말 사나이답게 나 국회에서 1,000만 나오면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이고 모든 나에 대해서 특검 들어오는 거 나 거부하지 않겠다.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당당하면 네. 민주당 당원들이 했다. 네. 그럼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추정 아니에요. 예. 추정이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고 그건 미신 종교의 영역 아니에요. 과학은 의심하라예요. 네. 우린 모든 베이컨의 후손이에요. 네. 회의주의. 예. 아니 그건 경험주의구나. 죄송합니다. 데카르트의 후손이야. 네. 데카르트의 후손이야. 회의하라. 네. 회의로부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회의로부터 모든 결과가 나오잖아요. 다 불신하자. 좋아. 지금 탄핵 서명하고 네. 부정. 예. 우리도 부정. 예. 다시 하자. 처음부터. 그 대신에 이렇게 5만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의 시스템이 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500만이 넘어도 버틸 수 있는 서버 구축하고 증설한 다음에 네. 다시 해보자. 정말 민주당 당원만 했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역시 200만은 못 넘고 민주당 당원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해보자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한 말이 있잖아. 민주당 당원이다. 근데 어떻게 검증해봤지? 자기 생각 아니에요. 네. 뇌피셜. 그렇죠. 천공이 얘기했나? 모르죠. 예. 해보자고. 예.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예. 서버 증설하고 다시 해보자 한번 진짜. 근데 뭐 서울경제, 한국경제 이런 경제지들은 네. 그 청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다가 예. 뭐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인 거죠. 예, 전과 오범이었다. 뭐 이런 방식의 이제 뭐 주장을 하는 건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어디요? 매경하고 어디요? 매경이 아니라 예. 서울경제인가 서울, 한국경제 예. 경제신문에서 그런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직원 중에서도 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네. 찾아갖고 해고시키십시오. 네.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집단지성이 발동될 때는요. 특정하게 하는 게 저런 분들이 철학의 빈곤하고 천박한 사고예요. 하나의 집단 지성과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우주와 그 인간의 공동의 흐름이 같이 간다고 보고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왜 집단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합니까? 시대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 앞에서는 숙연해집니까? 근데 이걸 무슨 국가보안법 사범이다? 아니 몇 명이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국가보안법 사범은요. 전두환 노태우 때는요. 전두환 물러가라면 다 국가보안법 사범입니다. 네. 박정희 때 박정희 독재정권 물러가라면 다 보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국가보안법도 시대에 따라서 정말 북한의 공산 집단을 추종하면서 거기 존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는 민주화 세력과 양심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역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예요. 네.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요. 불쌍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요 자리에 앉혀갖고 저하고 토론을 붙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당신들 직원 있었는지 찾아봤냐? 네. 그래갖고 직원 찾아보겠다. 그럼 그 순간에 제가 개인정보법 위반을 걸어야죠. 알겠습니다. 주민번호 다 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는 출마한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김두관 의원 출마합니까? 한다고 그랬죠. 예. 아니 그 보도는 나왔는데 본인이 기자회견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할 것 같아요. 아 출마합니까?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당 대표는 이재명 대 김두관 대 이재명 구도가 두관 형이 이제 나오면 누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 다양성이 충돌하는 거는 예. 필히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성 충돌의 과정이에요. 예.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친명 마케팅이 심하다라는 이제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닭공이다, 닥치고 예. 공격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뉘앙스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나는 이재명과 친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이러이러한 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재명 대표를 검찰의 무도한 탄압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득표활동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득표 활용 전략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럼 이재명하고 친하면 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키지? 검찰이 막 압수수색 나오는데 그 옆에 가고 검사님 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요. 그리고 집에 가요.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예요. 네. 내 우산 속에서 나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만 받고자 나를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우산보다도 조금 더 큰 우산을 만들어 갖고 우산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 그 검찰이 치고 들어오고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 판사가 시류에 따릅니다. 시류에 따라요. 네. 참고로 네. 이화영 그 부지사가 9년 6개월 판결 받았을 때요. 9년 5개월. 9년 5개월인가 6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인가요? 예, 9년 6개월로 저는 네, 기억하고 네, 있어요. 9년 6개월 판결 받았을 때 검찰에서 이런 발표를 해요. 300쪽이 되는 판결문을 입수해서 네. 한 10여 명의 검사가 제가 이제 보도를 봤는데 뭐 기억이 좀 다를 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말 갖고 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 걸지 마세요. 허위사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네. 그런 건 좀 치졸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의 핵심과 내용을 좀 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많은 검사가 붙어서 판결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자, 싸움은 비대칭 전략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네. 그런 보도 보셨어요? 민주당 의원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보좌관 비서관들도 변호사 출신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이화영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해 놓고 그 판결문이 막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결국은 그 김성태 쌍방울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를 이재명 대표를 치기 위한 브릿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이걸 분석했다는 기사를 보셨어요? 민주당 검찰 무슨 조작 특위에서 예. 박균택 의원 검사장급 뭐 이재명 대표 변호사이기도 하고 예. 그 팀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도 안 나왔잖아요.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지만 왜 그래이죠? 인터뷰는 저희가 했어요. 전격적으로 선언해야죠. 판결문 입수해서 우리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왜? 네. 그 칼로 우리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칼을 방패로 맞고 우리가 다른 칼로 치겠다. 라는 선언을 해야죠. 그럼 국민들이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네. 국민들이 저 판결문을 갖고 뭐 이재명 대표 공범이라고 하는데 아닌가 보네. 그런 흐름을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왜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왜 가만히 있지 민주당은 공범 맞나 보네. 근데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때 당시에 네. 사실은 이 판결에 어떤 허점이 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 법원에 출석하면서 했던 애완견 발언이 도배질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자가 애완견이냐 뭐 워치독이냐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했고 예. 실제 그러면서 묻혔어요. 예, 근데 묻혔는데 실제 싸움은 애완견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필드 전장은 어디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이에요. 네. 거기로부터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팩트를 추출해서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를 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검찰의 무도한 탄압이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판결문을 분석하는 팀을 우리는 만들었고 이 판결문은 결국은 편향된 판결이었다. 예.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장식으로 액세서리를 얹혔을 뿐이지 네. 단순 이화영의 뇌물만 해도 9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액세서리로 누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이 판결문은 쭉 그 이후로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썼단 말입니다. 네. 그럼 국민들 어떻게 인식을 해요? 연루가 되고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인식을 있죠.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걸 깨주는 건 누가 깨줘야 돼? 민주당이 깨줘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입니까? 그럼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예.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
대표 최고위원을 가갖고 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친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디펜스 이후에 어택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저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주저 말고 공격을 해라. 판결문 분석은 공격을 위한 정지 작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예.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 사실로 확인한 다음에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게 일을 하는 거다. 온천지에 그걸 또 알려야죠. 네, 알려야죠. 알려야죠. 그러면 네. 민주당이 당당한가 보네. 이화영 판결 문제가 있나 보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격을 반드시 민주당이 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된다. 자, 그 판결문 분석은 방어입니다. 네. 근데 방어가 잘 돼야지 배구에서요. 모든 공격은 리시브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저쪽에 스파이크 공격을 했잖아요. 네. 리시브가 잘 되면 그다음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화영 판결문은 리시브가 안 됐어요. 그럼 그러네. 리시브가 안 되면 공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리시브는 이화영 판결문 분석이고 그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민주당에서 탄핵하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오케이, 동의. 그러면 말을 바꾸면 되죠. 우리가 다 홍길동의 후손 아닙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마요.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이재명 대표를. 누가요? 강민구? 네. 지금 야부작거린 거예요? 깐죽거린 거 한동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적 정치적 소양이에요. 네. 놔두세요 그거는. 네. 예, 강민구 저도 통화했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네. 그 비판을 받던 그 본인이 감수해야 할 책임이죠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예. 네. 자, 탄핵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네. 윤석열, 김건희 일가 불법 부정 조사위원회를 만듭시다. 조사위원회. 예. 그런 게 탄핵위원회 아니에요? 네. 탄핵준비위원회예요. 불법 부정이 뭐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는 더 특이하게 이렇게 해요. 탄핵 망각 퇴치위원회를 만들자. 예. 그다음에 몇 명 모여 1000명. 천공 탄핵 1000명 모니까 천공 아니에요. 예. 예? 천공 탄핵 천공 타파위원회를 만들자. 타파위원회를 만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은 뭔가 신명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번에 예. 최고위원 선거 와중에서 호소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대안이 있는 항상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이다. 닥치고 공격입니다. 예.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하잖아요. 예. 닥치고 공격입니다. 네. 닥치고 공격을 하다 보면 네. 그게 밴드웨건 효과예요. 신나게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공격을 하면 쫓아붙습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잔치집에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민주당이 풀 빠져 죽어 있고 대표가 뭐라고 하면 그 밑에서 막 하고 성은이 만그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대표도 부담스러워요. 모든 걸 혼자 하기가. 예. 일을 나눠서 하자. 누군가 빵빵 쳐줘야죠. 그럼 예. 쳐주면 겉으로는 정몽 최고위원님 너무 좀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고 뒤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선택지를 넓히고 옵션을 확장을 시켜줘야죠. 지평을 넓히고. 그 역할을 현역들은 부담스럽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현역인. 원외. 네. 저는 정치 인생 40년 중에요. 원내 4년, 36년이 원외예요. 일제 강점기 때보다도 길어. 원외가. 그러네. 그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원외 의원님 딱 4년밖에 국회의원 못 하셨는. 많은 분들 한 12년쯤 한 걸 알고 계세요. 아니 저는 한 5선 하신 줄 안민석 의원도 5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 5선 하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딱 4년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원외는 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들하고 소통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원외 한 명 정도 들어와서 충분히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원외가 되면 집회장 나가서 발언하기도 편합니다. 좀 자유롭다. 자유롭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당론 아닙니다만 최고위원 개인 자격으로 민주당에도 이런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국민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민주당의 쇄빙선이다. 예, 민주당 쇄빙선이다. 네. 그럼 이제 조국 장관 쪽에서 비판을 하겠죠. 네.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가 쇄빙선인데 왜 이걸 너네가 가져가냐 그러니까 쇄빙선 시즌 1, 2로 가자. 원투로 가자. 그러면은 또 당에서는 조국당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뭐 정치적 연대냐 뭐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조국당 친구들하고 다 친하잖아요. 예.
친장 기업하고도 친하고. 예. 예, 방금 전에 왔다 갔어요. 예.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종부세 폐지 논쟁 등을 보면서 경제 정책에서 조금 흔들리나? 이제 뭐 중도 우파로 가려고 하는 노선이 있나? 이럴 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워낙 큰 당이고 스펙트럼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좌파 블럭, 진보 블럭을 형성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어떤 깃발이 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이념적으로는 제가 약간 중도 좌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생활 행태나 삶의 방식은 가장 국힘스러워요. 가장 보수적이에요. 예, 가장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국힘 사람들이 저 보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생활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머릿속은 이상하네. 강남 좌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그 혁신당이 지국 비조를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역구는 국힘, 비례는 조국 정당을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강남에 제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요? 절대로 윤석열 쪽은 못 찍겠다. 그래 민주당도 못 찍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지평을 넓혀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원외인 정봉주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민주당 사람들 훨씬 자유로운 거예요. 야, 조국을 우리가 박수를 치기에는 괜히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 같았고 좀 껄쩍지근한데 정봉주가 하는 거 박수 칠 수 있지. 그런 방식으로. 아니 40년 민주당이니까요. 제가 수혈을 못하지 않습니까? 피가 파란색에서 헌혈을 못해요. 헌혈을 못해. 옷도 파란색만 입어.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시계도 파란색이야. 그래요? 자, 예비 컷오프가 14일이에요. 통과됩니까, 의원님? 다행히 이제 이번에 그 전대준비위원회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당원 쪽에서 이제 조금 지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컷오프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중앙위원 했으면 저는 이제 컷오프입니다. 그냥 당에서 버린 그 미운 오리 새끼 될 뻔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 근데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2번 표만 저한테 두 번째 표만 저한테 다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표. 첫 번째 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럼요. 여러분들 존경하고. 남은 표? 예, 남은 표 하나. 그래서 제가 전략이 남은 표 전략이에요? 한 표 줍시오. 알겠습니다. 그 옆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의원님도 취재 열심히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쪽하고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렇죠. 배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대한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누가 됩니까? 봉도사 예측 들어갑니다. 저는 한은 아닌 것 같아요. 어대한 아니에요? 네, 어대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여기 이제 조금 이따 그 양김시대 김용남 씨 오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고 가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한송열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비판하고 끝날 때도 한동훈 비판하고. 그럼 하루 종일 그 김건희 여사도 뭐 한동훈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무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인간은 패턴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다? 경로 의전증. 이른바 이제 관성. 가던 길이 편하면 그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의 30%를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 식대로 밀어붙이는 거에 몸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럼 한동훈은 찍어내리기로 가죠. 찍어낸다. 아마 7월 23일인데 한동훈이 저렇게 계속 그 버티면은 한동훈 관련된 무슨 에피소드 터질 수 있어요. 진짜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캐비넷 열리는 겁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은 조금 불안하죠. 불안하긴 하죠. 캐비넷 딱 잡고 있으면 나하고 캐비넷 같이 잡고 평생 내가 그 캐비넷 관리해 줬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캐비넷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주춤주춤하겠지만 그러나 권력자의 균형추라고 하는 건 99대 1이거든요. 한동훈의 캐비넷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99% 갖고 있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1%짜리다. 예를 들어서요. 그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요. 네네네. 한동훈이 되게 되면 국민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은 김경률을 또 끌어들일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김경률은
논조가 뭡니까? 김건희 특검 받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디올백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말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네.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받자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저기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대안이 뭐가 있냐 민주당 저렇게 난리인데 세수는 세부대하면서 탄핵 우리 합시다 이러면 못할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네. 제가 항상 그 예를 드는 게 이게 있어요. 네. 고려청자가 딱 깨집니다. 그 본드를 싹 붙여요. 네. 고려청자가 깨져서 본드를 붙이면 네. 물은 담글 수 있어요. 실효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고려청자의 가치는 사라지잖아요. 인간관계는 고려청자입니다. 아 깨지면 본드를 붙였다고 해서 고려청자가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예. 예. 그러면 다시 깨질 수도 쉽게 깨지잖아요. 한 번 깨졌던 거라. 그럼요. 예. 아니 이제 고려청자가 아니죠. 한 500원짜리 된 거지. 500원짜리. 둘의 관계는. 아 그 평생 동지적 관계고 한 몸이라고 했던 게 깨졌잖아요. 근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셋은 예. 운명 공동체처럼 얽혀 있는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그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실질적인 내용 고발 사주 의혹 이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엮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걸 털어낼 수 있는 그 테크닉은 또 뛰어나잖아요. 아, 예. 예, 법 기술로. 그럼요. 예. 법기술자들인데. 그렇구나. 그게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돼요? 원희룡, 나경원? 아마 가장 유력한 건 원희룡이겠죠. 아. 원희룡은 지금까지 행태를 보게 되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거품 물면서 헛소리 해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 갔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최선을 다한다. 예, 근데 나경원은 낭중지추 같죠. 예. 주머니 속에 못 갔죠. 언제든지 삐죽삐죽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원희룡은 구중지설. 지난번에 또 저기 임기단축 개헌 받으라고 또 얘기. 그렇죠. 구중지설. 예. 원희룡은 예. 입안에 혀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패턴 분석을 할 때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갖고 30년을 지내봤다. 그리고 본인들이 특수부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안 깨진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원희룡 쪽으로 가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예컨대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요. 예.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 죽기살기로 막을 거 아닙니까? 막죠. 예. 예. 그러면 민주당하고는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또 싸우죠. 일단 7월 23일 전당대회 보고 예. 그때까지 홀딩했다가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안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라는 게 조국혁신당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예. 전략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 네. 시간이 다 갔지만 조금 아쉬운 네, 게 네.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힘의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한미일 동맹. 예, 한미일 동맹. 그리고 어제 조선일보에서 어느 분이 국힘 대변인이 그 표현을 썼었는데 네. 호준석 대변인. 예, 언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느닷없이 조선일보가 왜 그런 논조를 얘기를 했을까요? 한일 동맹은 50대, 60대에서 무너지는 아젠다로 본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예. 독도를 포기했다? 지금 보면은 60대가 버티고 있어요. 예. 60대, 70대가 버텨주는데 60대, 70대는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일본 강점기에 그 끔찍한 그 잔혹상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일본과 손을 잡지? 독도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지?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60대, 70대가 무너지는 아젠다로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일보 구독자도요. 네. 60대, 70대가 주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심리를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있을 때 이제 내가 보니까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뭐 사과하라고 우원식 의장도 사과하라고 그러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전략이 무척 미스라고 봐요. 아 그래요? 사과하면 안 됐다. 아직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어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사과 안 한다 그랬어요. 어제 저희가 국회 그 로텐더홀에서 예. 인터뷰했는데 사과를 왜 하냐. 육군대장 출신 절대 그런 일로 사과할 수 없다. 한일 동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침략자가 어떻게 동맹을 그러니까요. 합니까?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예. 그러면요 민주당이 예. 이슈를 예. 최상병 특검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건 국민들이 이 부채의식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못 물러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발해 감정도 실현도 세월이 지나면 발해 그 녹슨다 그러는데 네. 이건 바라지 않는 감정이에요.
세월호 감정이 지금 바래졌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생각만 하면 불쑥불쑥 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멍이죠, 멍. 멍이란 말이에요. 평생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슴에 묻었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은 그래? 너네가 이걸 핑계로 국회 계속 보이콧하고 국회 안 해? 그럼 우리 한일 그 미일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일 동맹 추진안 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최상병 해병대 정신으로 독도를 사수하자. 해병대 정신으로. 해병대가 독도를 사수하는데 가장 앞장선 부대 아닙니까? 해군 해병이요. 네. 죽은 최상병이 벌떡 일어난다. 독도를 사수하자. 독도는 경찰 아니에요? 독도 경비대? 그럼 경찰 혼자 지킵니까? 온 국민이 지키는 온 거죠. 국민이. 예. 어쨌든 해병대 정신으로 해병대 정신 독도를 사수하는 거예요. 사수하자. 근데 죽은 최상병도 분노한다. 독도를 지키자. 네. 그럼 이게 해병대 문제하고 최상병 문제하고 독도 문제, 한일 문제가 묶이잖아요. 네.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이걸 왜 사과를 합니까? 예.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이런 거예요. 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 일본 헌병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아버지를 끌어안치고 네. 목을 칼로 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울부짖으면서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이 거기 있던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사과하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부모가 죽었는데 내가 좀 시끄럽게 했다고 그걸 사과를 합니까? 김병주 의원의 얘기 속에는 억울하게 죽은 2천만 3천만 우리 동포가 겪었던 그걸 분노에 표현한 거예요. 네. 내 부모를 죽인 자들에게 항의했다고 해서 그걸 사과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상병 좀 밀어두자. 니네 안 내? 좋아, 우리 거리로 나갈래. 네. 한일 문제는 거리로 나가면 온 국민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진숙 후보 있잖아요. 예. 이번에 방통위원장 후보 예. 어제 지명이 됐는데 한일은 동맹이다. 무슨 동맹? 자유주의 동맹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답해야죠. 진수가 집에 가자. 예? 예, 집에 가야 돼요? 이게요. 자, 지금 방송이 흉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 하나만 더. 이분이 이제 5.18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고 예. 홍어족들의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았다라는 글에 대해서 지난해 6월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예. 이진숙 같은 분들은 보수도 아니고요. 극우 망동적 발언이죠. 극우. 예. 네. 극우는 이념이 아닙니다. 극은 그 이념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그건 일종의 테러적 사고입니다. 극자든 극우든 이념으로 볼 수 없어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테러적 사고를 털어버려야 돼요. 네. 예를 들어 IS의 이 테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건 하나의 이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슬람주의라고 보면 안 돼요. IS는 그냥 테러리스트입니다. 네. 이런 발언은 테러적 발언이죠. 테러적 발언. 예. 예. 그냥 극우예요. 저런 발언은 하고 싶으면 놔두세요. 그냥 저거 보고 국민들이요. 전 보수 우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건전 보수 우파가. 아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저쪽에 대표로 뜰 때 우리가 무섭잖아요. 네. 왜? 아주 건전하고 합리적인 용어로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보수가 무서운 거예요. 이준석 같은 보수가 무섭다. 예. 이준석도 극단적인 발언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하면 이제 속으로 잘한다 이준석 그러죠. 근데 합리적이고 예. 건전하고 진보 중에서도 보수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먹어 들어간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세게 우리 발음만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봉주 세게 하는데 행태만 보면 늘 보수야.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 재밌게 엉겹결 막 웃다 보면은 나도 진보가 됐나? 나도 이런 나를 불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진숙 그런 분들은요. 국록을 먹는 자리에 가면 안 되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 65세 봉도사님 창창해 보입니다. 이런. 누가 나이를 얘기해 줘. 예? 65세 맞아요? 어제 주민번호 얘기하다가 800702 하니까 주민번호가 안 들어가요. 예. 예. 참고로 내년 7월 3일 날 대대적인 국가적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년 7월 3일 이제 제가 예. 지하철 무임승차 첫날.
이야,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봉주 의원님은 한 2시간 잡고 해야 되는데.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정치적 담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뭐 가볍다 하는데 전 달리 표현을 해요. 경쾌하다. 유쾌하다. 예. 그리고 뭐 댓글창이 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예. 자주 나오셔야 되겠어요. 나이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정치가 네.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좀 흥겹고 경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들만의 언어를 쓰면요. 네.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면 반드시 우리가 부패에 빠집니다. 맞습니다. 예, 골개미라고 유머를 골개미라고 하거든요. 그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개미가 없으면은 반드시 권위주의는 부패로 빠진다. 그러니까요. 그래 권위주의를 털고 경쾌하고 재밌게 네. 얘기를 해야지 국회의 담벼락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명박산성을 무너뜨렸던 그 결기로 용산 담장을 제일 먼저 넘겠습니다. 아, 우리가 국민들이 마음속에 철거해야 될 1호 집은 윤석열 김건희 주택입니다. 철거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협박죄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주 나오세요. 예, 예. 이제 뭐 최고위원 출마도 하셨으니까 예, 그렇죠. 자주 모셔서 예, 골개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3분마다 웃겨야 된다 정치인은 대중을 아닌가?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연설을 할 때 네. 15초 안에 청중을 웃기지 못하면 실패한 연설이다 그래요. 웃어야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오늘 들은 분들이 막 웃고 재밌고 막 즐겁게 이제 저런 그 통찰력이 있었네 네. 하는데 옆에 계신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에게 정봉주 최고위원인데 둘 중에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그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정봉주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민주당에 또 출마하시는 다른 최고위원분들도 모셔서 공정하게 말씀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최고위원들은 바빠요. 그러니까 현역 최고위원들을 섭외할 시간에 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종종 모셔서 듣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